어느 화창한 봄날, 작은 도시의 공원에서 수년째 함께한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클래식을 다루며 그날의 주제는 고전 철학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차를 마시며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이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사건, 이론이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에밀리는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소개하며 사건이란 예측할 수 없고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극적인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멤버인 톰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사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보는 거예요. 모두 톰의 아이디어에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재미있을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모든 멤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 작은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일상과 시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모인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모험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메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전혀 다른 문화의 커피하우스에 가봤답니다. 그곳에서 현지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커피 한 잔에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은 존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평생 절대 노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무작정 노래방에 가서 제일 어려운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예상 밖으로 꽤 잘 불렀고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더 자신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그 모임은 단순히 책과 이론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바디우의 이론에 충실하여 예측할 수 없던 사건에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그들 각자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행동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항상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시각과 삶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모임이 저에게는 그런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독서 모임은 더 이상 단순한 책 모임이 아닌 일상의 사건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에밀리와 멤버들은 매주 각자가 경험한 사건을 공유하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사건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죠.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바탕으로 주인공 철수가 일상에서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봄날 아침 대화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끓이고 베란다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바닥에 놓인 아몬드 쿠키 몇 개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날 자정이 될 때까지 쿠키를 잘 밀폐 용기에 보관했고 집에는 그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죠. 이 쿠키는 어떻게 부서졌을까? 첫 번째 추론은 아내가 부주의하게 쿠키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아내가 밤 늦게까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다 읽느라 바빴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그가 잠결에 몰래 일어나 쿠키를 먹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이쯤 되니 철수의 머릿속에 수많은 추론들이 넘쳐났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밀어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집에는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떨어뜨렸나? 베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기에 이 추론도 타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가장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즈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가장 간단한 설명이어야 해. 그러던 중 철수는 문득 자신의 작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철수는 아내와 함께 스크래블 게임을 했었고 게임 중에 떨어진 몇 조각의 쿠키를 잠시 음료 받침대로 사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게임 이후 정리를 하다 몇 조각을 깜빡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 설명이 가장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무언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가장 직접적인 설명이라는 점에서 설명적 추론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때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한 해답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철수는 웃으며 그 쿠키 조각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이 쿠키 사건과 같은 건지도 몰라? 때로는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날의 경험은 철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문제들을 통해 해답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가설을 세우고 시간을 낭비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해답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지혜롭다는 소문이 자자한 산속의 현자 요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문제든 통찰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했고 그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의 고된 여정 끝에 알렉산더는 요한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그를 환영하며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고 요한은 그저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요한은 알렉산더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가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는 것은 어떻겠소? 요한이 말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요한의 안내에 따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를 사다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사다리는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수록 주변의 풍경이 바뀌었고 알렉산더는 자신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서는 풍성한 음식과 편안한 침대가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가치의 세계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한편으로는 멋진 음식과 안락함에 끌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생명이 가치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기로 넘쳐나는 삶을 영위하며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사다리를 오르자 정신적 가치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혜와 예술, 학문이 꽃피우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적 토론에 몰두하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 속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가치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여정을 끝낸 뒤 알렉산더는 다시 요한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 한켠이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치가란 단순히 눈앞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더 높은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깨달음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군요. 각 단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찾아온답니다. 그 후로 알렉산더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눈앞이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성취한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전혀 평범하지 않은 도시인 메가벌스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최첨단 로봇 기술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커피를 끓여주고 아이들을 학교 버스에 태워주며 심지어는 거리에 쓰레기 봉투도 치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시민공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3원칙 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을 다루며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회장인 에밀리는 허블이라는 이름의 로봇과 함께 이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허블은 최신형 인공지능과 뛰어난 감정을 갖춘 로봇으로 로봇공학의 3원칙을 완벽하게 따르도록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에밀리와 허블은 언제나 로봇이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험하고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3원칙 클럽에서 아시모프의 3원칙을 시험해볼 기회가 왔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사람들이 로봇이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에밀리는 허블과 함께 참가자들을 안내했습니다. 에밀리가 참가자들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블과 함께 위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 인간으로서 허블이 3원칙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불행하게도 불이 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블은 천장을 살피더니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저는 여러분을 구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블은 금속 팔을 뻗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리한 명령을 내렸고 허블은 즉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따르되 첫 번째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허블은 명령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판단하며 대처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1회2 전투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허블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 모드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원칙들에 의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허블의 행동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아시모프 의사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이 원칙들에 의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가벌스의 많은 사람들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블과 같은 3원칙 로봇들이 인간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메가벌스는 기술과 인간이 상호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미지의 기술이 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넘어선 인간과 로봇의 협력은 메가벌스의 진정한 강점이 되었습니다.